네, 오늘의 핵심 시사 뉴스를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귀에가 딱지가 않치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인데요. 자, 박사님, 남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이런 부분도 해소될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네, 남북 정상회담이 드디어 이제 사흘 앞으로 네. 다가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경제계에서도 상당히 반기는 또 청신호가 본격적으로 켜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지표는 증권시장,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뉴욕이라든지 유럽의 전 세계 증시에서 한국의 디스카운트를 이제는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디스카운트라 그러면 디스카운트라는 평가절하, 한국 가격은 후리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동안에 한국의 주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무 지표나 경영 실적의 건전성에 비추어서 좀 상대적으로 평가를 조금 못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거기는 그동안에 세 가지 요인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변수입니다. 네.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주식 투자했다가 언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좀 싸게 사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밖에도 한국의 군사 독재가 오래됐기 때문에 정치 불안정에 대한 디스카운트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 남은 게 한국 재벌의 그 지배구조 편식 뭐 이런 문제가 하나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무튼 이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의 경제 지평을 세계로 넓히는데 아주 대단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뉴스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 GM 2라운드입니다. 한국 GM 노사가 자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일단은 이 법정 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노동자들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뭐 장기 투자 확약서를 써라, 뭐 여러 가지 갈등의 불씨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노사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네. 결국 이 한국 GM, 미국 GM의 속내, 한국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산업은행이 돈 좀 더 내놔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예. 이제 그 전 단계로 노사하고 합의해와라 이랬는데 일단 벼랑 끝 협상을 여러 번 벌이면서 될 듯 말 듯 아주 주위 사람들을 조바심을 많이 일으키게 하면서 일단은 그 선을 넘어선 모양새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드디어 이제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 GM 측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살릴 것이냐를 논의하는데 한국 GM의 카드는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에 빚으로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갖고 있던 것을 주식으로 전환하겠다. 출자 전환하겠다. 주식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책임감이 좀 더 많아지고 당장의 돈을 회수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자기들도 희생할 테니까 한국 산업은행도 제2대 주주로서 돈 내놔라 이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산업은행 고민이 있습니다. 경영 잘못은 한국 GM이 했는데 왜 2대 주주한테 돈을 요구하느냐. 예. 사실 2대 주주는 그동안에 주총 요구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산업은행이 한국 GM을 방치했거든요. 이게 사실 책임이 없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내라. 이게 대해서 한국 정부나 산업은행은 올드마니는 없다. 새로운 돈. 뭐 올드마니든 새로운 돈 전문가들한테는 중요합니다만 시중에서는 결국은 돈은 더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이제 정부의 카드는 자 돈은 줄 테니 뉴마니 형태로 돈은 줄 테니 먹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 그 대목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이것을 이 GM을 대우해서 해체해서 팔 때 15년 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 비토권을 갖는 방식으로 해서 먹튀를 막았습니다. 네. 이것을 과연 몇 년으로 하느냐? 이것이 그 마지막 남은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하여튼 협상을 하는 데서 끝까지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해체를 하거나 법정 관리를 하거나 어느 것이 이것보다 좋다 나쁘다라는 일면적으로 단편적으로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산업은행은 벌써
이 정상 가치보다는 유지하는 존재 가치가 더 크다라면서 패를 내보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반은 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마지막이라도 먹튀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장치라도 갖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국 GM 노사가 자구안에 잠정 합의하기는 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머니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확인합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엘리엇의 노림수입니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발톱을 드디어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현대차와 모비스를 합병하라는 건데, 자, 박사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배당금, 이익률에 대해서는 순이익의 현재 수준의 2배 수준인 40%에서 50%까지 늘려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엘리엇이라는 이 행동주의 투자자 헤지펀드가 어떻게 치고 나올 것인가 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본격적으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사이트를 미국에서 만들고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엘리엇가 주장하는 것은 모비스와 현대차를 합쳐서 그것을 지주회사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달포 전에 현대차가 발표한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안에 관한 정면으로 상치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현대차 주장은 엘리엇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히려 현대차 주장은 모비우스의 힘을 빼는 겁니다. 모비우스의 주력 산업을 글로비스에 넘기고 글로비스가 사실상 회사의 주력 회사가 되면서 제2세인 정의순에게 경영을 넘기는 거거든요. 순환 출자는 해소하지만 지배구조 체제로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비스는 안 된다.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모비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모비스 주식이 많거든요. 최근에 모비스 주식을 많이 사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대차의 합병 방안을 따르면 모비스 주식을 가진 사람은 좀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과민할 반응은 없습니다. 이 사람도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시장의 한 구성원일 뿐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논리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논리대로 또 주장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내에서도 모비스와 현대차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남은 것은 시장을 과연 어떻게 설득시키는 것이냐. 그래서 글로비스를 중심으로 갔을 때 현대차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주주들에게 어떤 효익이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을 이제 논쟁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를 둘러싼 이 M&A 전쟁, 지배구조 개편이 드디어 본격 시작됐습니다. 네. 자, 오늘의 네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갑질항공 방패막입니다. 작은 물컵이 쏘아올린 나비 효과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는 한진그룹. 이사회를 살펴보니까 갑질하기 딱 좋은 구조였습니다. 이사회 자체가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한 이 총수 중심의 구조였기 때문이죠. 네, 조현민 전무의 그 반환은 사실은 그 전체 중에서 아주 티끌 같은 것이었죠. 대한항공이 그동안에 갑질 항공사로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페이머스가 아니라 영어로 아주 노토리우스한 회사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는 그 어머니인 이명희 여사의 그 갑질 동영상이 지금 나돌아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차마 눈뜨고는 보기가 어려운 그런 아비규환의 그 계열회사 직원을 폭행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보이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도대체 이 갑질 항공사로 요즘 이름을 바꾼 이 대한항공은 왜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인가? 회사는 결국 경영 구조, 누가 회사를 지배하느냐, 지배 구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여기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한항공 지배 구조에 참 문제가 많다.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대부분 사회이사 중심 체제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이사가 모기업인 한진칼 그리고 주력기업인 대한항공 8명을 보니까 그중에 6명이 이 대한항공과 관계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예요. 사건을 많이 치니까 변호사도 많이 필요한 모양이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대학 교수 2명이 있는데 항공산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듯하게 보입니다. 특히 이 8명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이사 중에는 광장,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이 많은데요. 이 광장은 최근에 조현민 그 전무의 변호를 맡기도 했어요. 광장과 대한항공은 특수관계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누나가 한 분 있는데 그 누나의 남편이 그 유명한 이모 변호사인데
그 판사 출신이요. 그분이 만든 법무법인이 광장 변호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매형 회사한테 지금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예. 회사의 경영을. 법적으로는 이 사돈과 팔전 친인척 범위를 살짝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회이사 제도를 사회이사라는 건 이사들의 다양한 주주, 지금 한진이 갖고 있는 지분이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 주주들의 이익도 좀 대변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짬짬이 하고 있는 연루돼 있는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사회이사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스러운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2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도대체 이 순간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들이 2대 주주도 아니면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과연 그 갑질 항공의 방패막이를 해왔던 변호사들과 국민연금은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네, 이 두 딸 한진그룹의 두 딸의 사퇴 발표 하루 만에 이번에는 부인인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동영상이 공개돼서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카피 어디까지 가봤니가 생각이 나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법 제1조입니다. 박사님, 한국은행법 제1조 뭐죠?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 한국은행 이주일 총재가 최근 연임되시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 IMF 보험 연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서 고용을 주요 목표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내용이 일파만파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왜 설립됐느냐? 모든 기관은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은행 법 1조에 나와 있거든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하는 기관입니다. 그 후에 이제 조금 경제 안정과 금융 안정도 좀 추가됐습니다만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물가 안정도 하고 고용 안정도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은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 얘기고 필립스 곡선을 보면 고용과 물가는 서로 상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중요하게 배치를 하면 물가 안정을 할 수 없다는 게 주류 경제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에요. 예.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왜 고용의 문제를 씁니까? 한국은행 법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필립스 곡선 공부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정권의 눈치 보게 하는 거죠. 지금 정부가 고용 안정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 자리 해보겠다. 한국은행도 고용에 기여해 보겠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자기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그것이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붕어가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 이러는데 네. 시중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가려서 꼴뚜기 총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더 이상 꼴뚜기 총재로 비아냥 기리는 그런 사태는 없었으면 한국은행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네. 자,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GM 2라운드, 엘리엇의 노림수, 갑질항공 방패막, 그리고 한국은행법 제1조까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